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직입니다. 21년 3월 29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현대아파트 단지 내 목련도 있고 벚꽃도 있고 꽃들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화면에 담아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황사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많다고 해가지고 다른 좋은 날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좀 이쁜 모습들도 좀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안 좋은 기사도 나왔죠. 청와대 고위 공직자분께서 본인의 소유의 임대아파트 전세금을 그 법 시행 전에 많이 또 올리셔가지고 좀 여론의 좀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여권이나 아니면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신뢰성을 좀 가질까, 뭐 이런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중요한 게 현대아파트 거래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30평형대에서 금매가 좀 거래가 됐어요. 현대 14차 아파트에서 30억 원의 거래가 한 건이 됐고, 현대아파트 9차 신현대아파트 9차 35평형에서 31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두 매물 다 상당히 좋은 물건들이었었는데 정고점에 비해서 2억에서 3억, 신현대 같은 경우는 약 4억 원 가까이 하락을 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기 수요자들이 이렇게 가격이 이제 빠지는 거냐, 하락세로 돌아선 거냐,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대기 수요자분들도 좀 기다리면 또 가격이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기대감에 또 매수를 잠깐 늦춘다든가 뭐 이런 분도 사실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실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물건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데 우리 집도 좀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호가가 내려가고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어떤 그런 진행 상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호가를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꼭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나 매물들이 다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좀 가격이 좀 낮은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건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0평형대 이상 50평형대, 60평형대도 높은 호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좀 꼭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좀 가격이 낮은 물건들이 좀 눈에 보여요. 뭐 이런 물건들은 제가 봐도 거래가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물건들인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거래 소식이 들리는 대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번 주에 현대아파트 30평형대에서 금매가 좀 2건 정도 거래가 됐고, 지금은 관망세 속에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가 어떤 좀 호가가 내려가는 매물이 또 나타나서 거래가 될지, 아니면은 이거를 좀 발판으로 해서 좀 더 호가가 좀 오른 상황에서 거래가 될지는 좀 더 보면서 저희가 거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영향을 미칠 게 바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전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오늘도 바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와가지고 박영선 오세훈 부동산 정책 불꽃 경쟁, 서울 집값 잡을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많이들 나왔던 내용이라서 어떤 부동산 정책의 종합판 같은데, 뭐 결론은 딱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는 공공, 오세훈 후보는 민간. 그러니까 두 후보 다 어떤 공급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과연 주체가 누가 할 거냐? 공공이냐, 민간. 그러면은, 강남, 재건축 시장, 강남권에서는 어떤 정책이 더 긍정적인 요소,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은 선거가 끝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아마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뭐 큰 폭으로 들쭉날쭉 한다기보다는 뭐 약간의 미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이렇게 좀 많이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기사 중에 눈여겨봤던 건 이제 행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 많이들 나왔었고, 요 기사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 불안정성 키울 수도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발표 자료 따르면은 지금 3월, 뭐 1월, 2월에 이어서 3월까지 해서 상승폭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승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번 달에 10%가 올랐는데 이번 달에 5%가 올랐다. 이게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근데 저번 달에 10%가 올랐는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5%로 빠졌다. 이거는 하락입니다, 하락. 근데 지금은 뭐다?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즉 오르고는 있지만은 오름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정세로 볼 수 있을까? 과연 하락 신호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4월, 5월, 6월은 그전에도 그렇고 항상 좀 약세를 보이고 관망을 하는 시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KB 주택시장 그 자료하면은 그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제가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작년 데이터도 보니까 3월에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올해 4월에는 안 됐잖아. 그러면은 작년 4월을 제가 봤어요. 작년 4월을 봤더니 작년 4월에는 강남권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5월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도 그러면 좀 기다리면은 좀 마이너스로 더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4, 5월, 6월, 5월까지예요. 5월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6월 달에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가 역대 최고가의 최고 상승률을 보여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도 4월, 5월 이렇게 다가오는 그 한두 달 정도는 약세 및 보합세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갈지는 몰라요.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큰 정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세를 빨리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기간이 좀 연장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은 항상 회복을 했었다. 뭐 이 점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거래 한두 건 분위기, 뭐 기사 이런데 너무 이렇게 좀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이런 뭐 지금 시장이 뭐 이럴 수가 있겠구나, 뭐 금매들도 거래가 되구나, 뭐 좀 기다리면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좀 결정을 늦추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내가 찾는 물건,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던 어떤 거래 이런 게 나오면 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되돌려 보더라도, 그럼 과연 이렇게 빠지면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 뭐 원하는 집들을 다 샀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연히 그런 희망을 갖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좀 관망세, 약간 약세를 보일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로 보는 이제 적극적인 그런 그 생각,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단기적인 어떤 분위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이제 거래가 30평형대에서 좀 급매가 거래됐고, 여전히 뭐 대기 수요자들은 좀 있지만 대부분의 물건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관망세는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빅 이벤트인 그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아마 정책 그런 대결들, 어떤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너무 일희일비 하시다기보다는 과연 누가 좀 되는 게 좀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나 상품에 좀 유리한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뭐 한 템포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잡는 이런 그런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지금 요즘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사들, 뭐 약세로 돌아섰다든가, 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든가 하는 거는 뭐 항상 그래 왔다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언제 그랬는지 눈 깜짝하면 시간 금방 갑니다. 또 어느샌가 또 회복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짧은 그 기간에 그런 분위기에 크게 현혹되지 마시고, 네, 그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압구정동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뭐 거래 소식이라든가 뭐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 또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도 이제 시간을 많이 내서 재건축 관련된 정보나 뭐 이런 정보들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좀 부족하지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